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재 아나운서입니다. 네. 2025년 드디어 새해가 밝았네요. 오늘 지금 저희 경개톡 촬영일은요.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네, 정말 작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이 참 어울렸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뭐 시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정말 새롭게 시작한 한 해는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경계톡 새로운 주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주제는요, 이 새해와 함께 또 전 세계 기술 산업에도 지각 변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된 내용을 가장 먼저 영상으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영상 자체는 한 달 전 영상인데요. 여기 관련된 또 이슈가 맞대응이 오늘부터 좀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어떤 건지 지금 바로 볼게요. 참고로 로이터 영상입니다. From a warn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China's president to how bots could keep British wind turbines turning, this is AI Weekly. 네, 뭐 AI 위클리 Chinese 영상인데요. President Xi Jinping is warning AI should not be a quote game of rich countries and the wealthy. He 방금 made the 굉장히 comment 중요한 at the 표현 G20 나왔습니다. summit in Brazil, according to a report by state news agency Xinhua. It said Xi also called for more international governance and cooperation on AI. At a separate meeting in Peru, he and U.S. President Joe Biden agreed human beings and not AI should make decisions about the use of nuclear weapons, according to the White House.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요약을 해볼게요. 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달 전쯤 나온 영상입니다. 여기에서 AI에 대해서 이 AI가 부유한 국가들만의 어떤 부유층만의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언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나온 그런 발언인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 국제적인 규제와 좀 협력을 촉구하는 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그 화답이요.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미국이 현지 시간 1월 2일부로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굉장히 또 이 대척점에 있는 그런 법령이죠. 그런 법안을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오늘 또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관련된 이 외신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제가 준비를 해온 거는요. 미국 재무부 그 현지 홈페이지 사이트에 있는 공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또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길래 재무부 사이트 이렇게 공시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Treasury issues regulations to implement executive order addressing U.S. investment in certain national security technologies and products in countries of concern. 되게 긴데요. 그냥 축약을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어떤 기술이나 생산품들, 어떤 것들, 이 미국의 어떤 방위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의 안보에 관련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미국의 투자를 전면적으로 좀 규제를 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관련된 이런 이 로이터 영문 기사 하나만 더 보고 제가 한국어로 된 이 정리본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 로이터에서 이미 2024년 10월 29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US finalizes rules to curb AI investments in China. 이 미국 정부가요, 드디어 curb가 억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중국에 대한 이런 어떤 투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요, 투자예요. 투자를 억제하는 그런 법령을 마침내 최종화했다. impose other restrictions. 다른 어떤 제약들과 함께. 자, 그래서 보면은 rules aims to prevent U.S. investment from aiding foreign military tech. 외국의 어떤 이런 군사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미국 투자들을 전면적으로 그냥 막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그냥 완전히 투자 금지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근데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한국어 정리본을 가져와 봤습니다.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여주시죠. 네, 가장 먼저 이 시행일 오늘 바로 시작입니다. 현지 시간부터 바로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보면은 우려국가 나와 있죠. 이 네 번째 줄에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하고요. 주요 규제 대상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
양자 컴퓨팅. 양자 컴퓨팅 요새 정말 많은 부각을 받고 있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공지능 AI인데 각각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합니다. 이 반도체 관련 사항, 뭐 AI 관련 사항, 양자 컴퓨팅 관련 금지 사항, 여기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요. 이 AI 관련 금지 사항 한번 볼까요? AI는요. 그냥 모든 개발 관련 거래들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이 목적은 뭐냐? 목적 가장 밑에 줄, 두 번째 한번 줄을 보면은 중국의 군사 현대화와 또 국가 안보 위협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이게 또 첨단 기술들이 방위 또는 국가 안보에 관련이 있는 건지 약간 물음표 뜨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여기 나와 있듯이 이 규제는요, 미국 투자가 외국 군사기술, 특히나 이 중국의 군사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어쨌든지 간에 이걸 최종 확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 2023년 8월 초에 서명을 시작을 했고요. 이 반도체와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기술, 그리고 특정 AI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분야를 다시 한번 좀 다룬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먼저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 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데? 라는 질문 나오겠죠.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요, 뭐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 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관련된 관련주들 봐야겠죠. 가장 먼저 이 관련 테마로는요, HBM,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ABP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테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주 한번 바로 볼게요. 뭐 HBM 치면은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좀 주목해야 될 것들 짚어드릴게요. 네, HBM 클릭을 해보면요. 되게 또 막 다양한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법령에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친구들을 보자면 가장 먼저, 여기서는 이오테크닉스 보이네요. 네, 이오테크닉스, HBM용 고순도 폴리이미드 수지, 현재 만들고 있죠. 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겠습니다. 고성능 PC용 PCB 기판을 네, 현재 만들고 있죠. 마찬가지로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STI도 보실게요. STI는 이제 좀 식각 공정 장비겠죠. 마찬가지로 아까 그 공정에 좀 전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수혜를 입을 만한 그런 관련주입니다. 또 이어서 뭐 고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뭐 DI라든지 유니셈, YC캠 이런 HBM 관련주들 다 보셔야겠고요. 고영 여기 나와 있죠. YC캠 그리고 DI, YC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DIT까지 좀 보실게요. DI랑은 다릅니다. DIT는요, 이 HBM용 시스템 설계 이 관련주고요. 네, 이어서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팅 분야 봐야겠죠. 이 양자 컴퓨팅 분야의 경우에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또는 뭐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관련주들이 특히 떠오를 것이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네, 여기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양자 암호통신이라고 아마 검색을 하셔야 요즘 우리 시장 사이트에서는 바로바로 나올 거예요. 네, 여기 바로 볼까요? 관련 정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사실 이 HBM이나 아니면 반도체에 비해서는 그렇게 종목 가지수가 아직까지는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좀 관련 종목을 보자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KCS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나와 있을까요? 네, 여기 KCS 나와 있네요. KCS, 그 다음에 뭐 엑스게이트, 그 다음에 우리넷, PPI, ICT 케어, 그 다음에 파이버 프로 나와 있죠. 마지막으로 코이버까지 좀 이번 양자 컴퓨터 기술에 전면적으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꼽아 와봤습니다. 물론 다 같은 섹터라도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 따라서 수혜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왔어요. 네, 다음으로는 AI 보도록 할 텐데요. AI 분야, 이 모든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이 이 AI를 안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분야로 보는지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법령 내용인데요. 그러면 AI는 어떤 테마 봐야 하냐?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TSV라고 하죠. 이 TSV가 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Through Silicon Via, 한국어로 하면 실리콘 관통 전극입니다. 어렵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반도체 패키징의 일종인데요. 한마디로 이 반도체를 쌓는 거의 한 종류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TSV는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이 실리콘을 뚫어가지고 전도성 재료로 그 안을 채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TSV라고 하는데, 칩을 적층할 때 이 기존에는 칩과 칩을 이 와이어로 좀 연결을 하잖아요. 와이어, 끈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그거를 좀 보강을 시켜가지고 칩에 구멍을 아예 뚫어서 와이어 대신에 전도성 재료인 이 금속을 채워 넣은 거를 우리가 TSV라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첨단 패키징 TSV 쪽 자세히 보셔야 된다는 거는 좀 느낌이 오셨을 거예요. 이 관련된 종목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관련된 종목이 여기에 들어가야 아마 나올 겁니다. 네, 테마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치면 안 나와서요. 제가 이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하나 다 뽑아온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AI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AI는 관련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 뭐 챗봇도 들어가 있겠고요. 의료도 들어가 있겠고요. 그런데요. 여기 중에서 뭐를 특히 봐야 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패키징 장비, 예를 들면은 뭐 시그네틱스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윈팩, 인텍플러스, 템트론, STI, PSK 홀딩스, SFA 반도체, 사이맥스, 한미 반도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패키징, 그 중에서도 TSV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코세스나 JT, 이수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ISC, 대덕전자 이런 식으로 제가 관련 법령에 그대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 모아와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규제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요. 이번 규제가 단순히 직접 투자만 막는 게 아니라요. 간접 투자까지 좀 포함을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이 이 중국의 핵심 기술 개발에 연관된 펀드나 또는 투자 상품에도 완전히 좀 참여가 제한됩니다. 2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을 투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좀 이제 신고를 해야 하고요. 또 해당 자금이 중국의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 개발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확약이 없다면 투자 자체가 금지가 되는 정말 강력한 법안이 이번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미국인에게만 해당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갈 인사이트로는 이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수혜, 방금 보셨던 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동안의 수출 통제에서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그런 통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방위적인 흐름 자체, 자본의 흐름 자체를 차단하는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수혜만 받아가냐? 아니겠죠. 모든 법령에는요, 양날의 검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이 국가별 수출 통계, 연도별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요, 이 한국무역협회 들어가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제가 보기 쉽게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한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 이 정도 보도록 할게요. 쭉 보자면요. 노란색이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중국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게 느껴지세요? 우리나라는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중국 의존도가 높고요. 2024년 자료가 반영이 안 돼 있길래 제가 2024년도 자료까지 싹 다 가져와 봤어요. 한번 바로 보실게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로 나와 있죠. 중국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 두 개 다 보시자면은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는 중국이 역시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한국의 수출 산업에도 중국의 이런 의존도가 높은 분야들이 대대적으로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희망적인 걸 볼까요? 자, 보시면은요.
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중국 비중은 줄어드는데 노란색 미국 비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요. 2024년 들어서 정말 더더욱 두드러지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중국과 미국의 이런 편차가 거의 나지가 않아요. 미국 수출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미국이 중국을 어느 정도 압박을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미국 공급망에 끼어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이 된다. 정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게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로 이 미국의 첨단 기술 규제는요, 이 글로벌 공급망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이런 공급망 재편에 대한 수혜 국가로 분류가 돼 왔었죠. 여기에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미국향 기업들, 중국향보다는 미국향 기업들에 우리가 더더욱 주목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현재 현황까지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대체 미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 가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까지 견제를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미중 간 이런 대외 무역 갈등이 이 정도까지 치달았는지 가장 먼저 이 미국 상황을 볼까요? 자, 20세기 미국 하면요, 여러분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자, 이 사진을 보시면요. 팍스 아메리카나. 지난 20세기의 미국을 좀 표현을 한다면 팍스 아메리카나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PPT 보도록 할게요. 한때 미국의 별명이 세계의 경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위상을 좀 떨치기라도 하듯이 원래 미국은요, 이 글로벌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 이런 명분, 이유를 내걸고 세계 곳곳의 질서에 좀 끼어들어 왔었죠. 그런데요, 수십 년간 이런 정체성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최근엔 기조를 바꾸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게 되면서 내정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중국과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대체 왜 노선을 갑자기 틀었을까요? 현재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 문제들은요, 그동안 이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등장했던 문제들, 이 부분만 손을 보면 됐었던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총체적인 원인에서 기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사실 지난 80년대 이후로 정치적인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사회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정치 경제적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냉전 시대가 완전히 종식을 하게 되죠. 이 냉전이 종식되면은 상황이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요, 미국은 드디어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이 이런 회의를 느낀 거죠. 그동안 우리가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미국 입장입니다. 제 입장 아니에요. 네. 우리가 출혈을 감수를 하고서라도 이렇게 세계의 경찰을 자처해 왔지만 지금은 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국방 예산을 잔뜩 써야 하나? 왜 우리는 매년 1조 달러가 넘는 이런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해야 되냐? 약간 우리 요새 말로 하면은 약간 현실자각 타임 이런 시간이 지금 미국에게 온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사고방식의 전환으로 이미 미국의 정책 기조는 당을 가리지 않고요. 이전의 20세기의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이 사진에서는 전면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장 오바마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요. 아브라함 협정으로 중동 지역에서 발을 빼는 모습 보여줬었죠. 또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가서는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정말 이 미국이 앞으로는 세계 질서가 아니라 자국, 나나 잘하겠어요. 약간 이런 기조를 보여주는 게 확실해졌는데요. 이렇게 대외적인 개입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줄여서 내부 문제를 해결을 하자는 건데 이마저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나오는 각종 문제들을 틀어막기에는 이미 역부족인 상황까지 치달았습니다. 그 결과 더 적극적인 자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죠.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까지가 좀 미국의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중국을 볼까요? 이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었다면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90년대까지 중국은요.
외국 기업과 연계를 통해서 이 선진국 시장에 저가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전략을 취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한테 공장 지어줘. 그러면 우리가 싸게 많이 만들어줄게. 이런 전략을 통해서 좀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중국도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렇게 저렴한 노동력 그리고 저렴한 부지로 물건만 열심히 찍어내주니까 도통 우리는 발전이 없는데 저 친구들은 우리 생산 인프라를 약간 발판 삼아서 첨단 기술들을 선보이네. 이런 또 의문점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도 이 자국 기업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시장환 기술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을 줄 테니까 기술을 주세요. 이런 정책인데요. 이런 식으로 좀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랑 자본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외국 기업에 의존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장환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환 기술 잘못된 노선으로 결국 판명이 났어요. 왜? 시간이 지나니까 토착 기술은 제대로 육성이 되지 않고 외국 의존도만 올라가게 됩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이 2006년에 자주창신이라는 또 새로운 산업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자주창신, 비단 뭐 산업정책에만 머무르는 건 아닌데요. 산업정책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스스로자 주인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창이 비롯될 창, 새로울 신, 한마디로요,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내 기술은 내가 스스로 개발하겠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자기 완결형 공업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0년대부터 논란이 됐었던 이 해외 기술 인력 스카웃이라고 하는데 빼가기라고 많이 하죠. 이것들도 문제가 됐었고요. 또 해외 기술에 대한 도용 그리고 벤치마킹 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한 다른 선진국들과 첨단 기술 산업에서 부딪히는 그런 구도가 형성이 됐었죠. 어쨌든 현재 이 중국이 직면한 문제는 이로 인한 과잉 생산입니다. 안에서 안 팔리니까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한 거죠. 이게 한 번 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덤핑 현상으로 이제 부각이 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중국의 제조업 방향은 질적 강화에 있습니다. 더 이상 저부가 가치 상품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고 끝인 게 아니라 이 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부가 가치 상품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겠다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로봇, 전기차 배터리 등등이 있겠죠. 그쵸? 아까 법령 3가지에서 봤었던 그 3가지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은 현재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중이죠. 중국 정부가 내년에 사상 최대 600조 원의 이 특별국채 발행을 한다는 소식 다 이걸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중국 기업들이 자생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중국에서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좀 발주해 왔던 것만 잘 만들어주면 됐는데 왜 갑자기 우리 영역까지 넘보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부딪히는데요. 비단 산업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국방 관련 문제들도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제가 다음 이 시간에 국방 관련된 이야기도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요. 2025년 정말 앞으로는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대대적인 공급망 개편 그리고 공급망 싸움이 앞으로 이 뉴욕 증시를 더 나아가서 글로벌 증시를 지배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후속 이야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더 자세하게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